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6일 금요일 아침 8시 22분입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는 혼조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는 나스닥이 오르고요. S&P나 다우지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죠. 러셀 지수도 떨어지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혼조합니다. 폭락을 한 지 지금 2거래일째인데요. 미국 증시가 폭락한 지 2거래일째인데 이 폭락하고 나서 강력한 매수세가 나와도 하락이 극복됐다 말았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2거래일 연속으로 혼란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약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강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제는 그 전날은 다우지수나 S&P 이런 쪽이 좀 강했다면은 오늘은 S&P나 다우 같은 게 약하고 나스닥이 강하는 등, 그죠? 이런 식으로 강해버리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특별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할 거면 일관적으로 나스닥이 계속 강하든지 일관적으로 S&P가 계속 하여튼 계속 어떤 일관적인 흐름을 보여줘야 그나마 어떤 하락을 극복한다. 아, 이 친구는 강하구나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강하니까 이런 거 어쨌든 방향 전환으로서의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처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폭락하던 것이 혼조하면서 변동성 자체는 줄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 자체는 좀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바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점이 좀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바닥 확인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혼조한 마감이라면은 이건 안 좋게 보는 게 맞겠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영향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이유에서 지금 매수세가 안 보이니까 계속 하락하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가 혼조했다 이거고요. 근데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유럽 증시도 하락 지속입니다. 낙폭은 작을지 몰라도 찔끔찔끔 빠지고 있고 단기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지표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조금 전에 브로드컴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시장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브로드컴이 6%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오늘 아시아 증시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브로드컴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 반도체에 또 찬물이 좀 끼얹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내용은 괜찮았다라고 해요. 3분기 매출 강세 보이며 4분기 전망 상향 조정이라 돼 있는데 하여튼 뭔가가 시장의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하여튼 지금은 급락하고 있다. 얘가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0.3% 빠지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젯밤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경제 지표들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중요했던 건 ADP 고용 지표죠. 예상치가 14만 4천이었는데 14만 4천이었는데 9만 9천이 나와버렸습니다. 9만 9천. 예상은 크게 하회했죠. 물론 이 지표는 약간 정확도가 낮다, 민간에서 발표하는 지표다 이래서 신뢰도가 조금 낮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딘가 한 대 맞아서 아픈 시장이죠. 맞은데 또 맞은 거예요. 고용지표가 안 좋은데 어떡하나 긴장하고 있는데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이 고용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건 나쁘지 않았는데 이미 여기서 한번 놀라갖고 한 대 맞은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지표가 시장 상황을 다시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지표는 그래도 좀 괜찮게 나왔다. 그리고 PMI가 여러 가지 발표가 됐죠. 역시 미국은 서비스업이 강했습니다. 서비스업 지표들은 괜찮았는데 근데 이 정도로는 시장을 안심시키기는 좀 어려웠던 모양인가 봅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시장은 하락을 극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실 이제 오늘 밤에 있는 발표되는 이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죠? 논판 페이롤스하고 그리고 실업률 요것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지표들은 지난번 8월 5일 대폭락을 유발했던 그 지표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시간이 한 달이 지나서 이 지표들을 다시 확인하는 때가 됐어요. 이 지표 발표들을 앞두고 지금 시장은 좀 혼조한 그런 모습입니다.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들이 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 지표가 정말 중요하게 됐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들은 그 경제 지표들에 다들 주목을 좀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저런 경제 지표들을 보고 연준 이미 금리 인하했었어야 되는데 때가 늦었다. 이미 경기 침체 온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분명히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좀 논리적으로 조금 좀 안 맞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이걸 이제 쉽게 표현하는 게 제 생각에 이건 것 같아요. 텔레그램에서 어떤 분 이제 메시지를 받는데 하나투자증권에서 온 메시지인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888 끓고 있었습니다. 그죠? 막 그래서 고용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좋고 그리고 서비스업이 비이성적으로 좋은 그런 상황. 그래서 88 끓는 게 안 끓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그냥 이제 식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펄펄 끓던 게 안 끓는다고 하니까 지금 시장은 차갑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죠? 펄펄 끓던 게 안 끓는다는 거는 식었다라는 거지 이게 차갑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가스레인지에 물이 펄펄펄 끓고 있는데 물이 끓기 때문에 불을 껐어요. 그럼 끓지 않겠죠. 끓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방금 전에 불을 끈 것이 막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차갑게 식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차가운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약간 식었을 수는 있지만 차가운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식었다라는 걸 보고 이 어떤 기존의 물을 팔팔팔 끓는 걸 본 거죠. 이미 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이 끓지가 않네. 이렇게 되면 차갑게 식었다.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과장해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제 식었다라는 거지 차갑다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것도 정리를 잘 해놨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 미국의 너무 뜨겁던 경제가 둔화, 너무 뜨겁던 고용시장과 너무 뜨겁던 어떤 서비스업 지표들이 둔화가 되는 과정이고 완화가 되는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뜨겁던 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부진이다라고 지금 이게 부진이다,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좀 과한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쉽게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서 요거 하나 좀 보여드렸고요. 참고로 그 RRP 여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밑에 있네. 여기도 있군요. RRP가 있습니다. RRP가 어쨌든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 그래서 뭐 유동성 이런 문제도 아직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다 이겁니다. RRP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있는데 이게 작아갖고 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하여튼 RRP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 좀 남아 있어서 증시의 유동성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히 걱정할 건 없다.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조금만 좀 더 이야기하자면은 ADP 고용지표 이야기입니다. 3년 반 만에 최저치가 나왔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했다 이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달러와 금리가 어떻게 됐겠죠, 그죠? 달러 약세, 금리 하락, 뭐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죠? 지표가 부진했다 이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글로벌 증시 반엄 효과 재현, 미국 경기 침체 우려 기우다라고 하는 거, 그죠? 경제 지표 둔화를 경기 침체로 해석하는 반엄 효과가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기우라는 분석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낸 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메시지입니다. 끓던 게 안 끓는다는 거는 식었다라는 거지 차갑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미국 노동시장 약화 시그널 나와서 국내 증시는 오늘도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내용 이야기하고 있고요. 채권시장 변동성이 장난 아닙니다. 그죠? 강세긴 강세인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채권시장 좀 어쨌든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시장의 조정은 끝나서 다시 상승이 시작되긴 했는데 변동성이 워낙 크고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현금을 남겨놔야 혹시나 채권이 급락해서 금리가 오르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현금을 좀 남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는 이틀째 약했다. 왜냐? 고용이 약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게 맞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펙 증산 시점 미뤘지만 약세 지속이랍니다. 경제가 안 좋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이런 증산 이런 이슈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달러 약세에 금 가격 이런 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이런 내용들 좀 봤고 미국 근데 이제 2분기 생산성은 좋아졌다. 노동 비용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좀 좋을 수 있는데 근데 고용시장 냉각 신호 자체가 주는 안 좋은 분위기가 시장에 주로 영향을 미친 거죠.
달러화 약세 그죠? 민간 고용이 둔화됐다라고 되어 있고 국채가는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 떨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서비스업 지표는 괜찮게 나와서 금리가 장중에 오르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세의 힘 등으로 인해서 추세의 힘과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채가는 상승했다. 미국 금리는 떨어졌다 이거고요. 뭐 서비스업 확장세 유지, 그죠? 8월 PMI 괜찮았다, 선방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쭉 다 살펴봤고, 그래서 어젯밤에 나온 소식들은 뭐죠? 어젯밤에 나온 소식들은 뭐 IT 빅테크가 안 좋다 이런다라기보다는 고용 지표가 안 좋고 미국 경제가 안 좋고 다만 이제 근데 서비스업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반응이 이랬습니다. 코로나 때 어땠죠? 코로나 때 IT 빅테크만 올랐던 그런 기억들 나시죠? 야, 서비스업은 괜찮댄다. IT 빅테크가 좋겠다. IT 빅테크를 쭉 매수하면서 IT 빅테크는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네, 야, 경제가 안 좋댄다.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나 나머지 친구들이 몰려있는 S&P 이런 것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색깔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IT 빅테크가 상승을 하긴 했으나 IT 빅테크도 뭐 어떤 지난 폭락세를 극복하기에는 뭐 모자란 그런 찔끔 반등밖에 되지 않는 거라서 이 상승도 일단 그렇게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분위기는 안 좋았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고 어쨌든 혼조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근데 시장 내용은 안 좋았다 이겁니다. IT 빅테크가 올라봐야 폭락했던 거에 비하면 이 정도 올라서는 택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미국 증시가 부진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들 좀 보시자면 어제는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IT 빅테크가 강했기 때문에 S&P가 오히려 더 추세적으로 어떤 시장의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S&P 일봉인데요. 저점 낮아지고 있죠.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단기바닥 나왔다라고 할 수 없죠. 60일선을 또 테스트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60일선도 스무스하게 붕괴시키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그죠? 60일선 아래에서 마감이 되면서 약간 좀 어쨌든 불안한 모습인데 아직 어쨌든 아직 덜 빠졌다 이겁니다.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더 빠질 수 있다. 주의하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좀 이제 매매의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반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진입할 이렇게 튀어오르면 반등시 매도 전략 아직까지 단기 바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이 우세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 올랐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면은 뭐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워낙 어려운 거니까 뭐 보편적인 분들께 권장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어제도 보시면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이 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아니죠. 위쪽에 저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S&P 지수입니다. 이런 저항들에 터치도 못하고 대부분 지금 줄줄줄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안하다 이거고요. 바닥을 다지는 데는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어젯밤 나스닥은 그래도 조금 강했지만 이거를 의미 있는 매수세를 하긴 그렇고 얘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는 121선을 2거래일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붕괴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뭐죠? 지금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선들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선들이 어떤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지선 자리를 어젯밤에 별로 지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 라인, 이렇게 올라오는 지금 이 라인이 나름 좀 의미가 있는 라인이기에 여기서 2거래일간 하락이 둔화가 되었으나 양봉을 확인하는 데는 실패했단 말이죠. 이제 위에서 5일선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를 막 짓누르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어쨌든 무조건 이것도 아래까지 간다라는 건 아닌데 이쪽 아래까지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이 있죠. 지난번 사실 전저점 부근입니다. 이쪽 부근까지 나스닥도 갈 가능성은 좀 열어는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봉이죠, 그죠? 어제 분봉. 잠시 어제 있었던 일을 조금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ADP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여기쯤이었거든요. 여기에서 ADP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한번 훅 빠졌었습니다, 그죠? 훅 빠졌었는데 제조업 지표가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된 게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정도 시간쯤일 거예요. 그래서 훅 반등을 하긴 했었는데 반등해봐야 머리 위에 무거운 저항이 있었거든요.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저항을 맞고 훅 밀렸죠. 여기서 적게 밀렸어야 되는데
다시 전저점 부근까지 밀려버리는 바람에 이거는 좋게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바닥을 만든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좀 약한 모습인 거고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 딱 반등하더라도 그 어떤 지금 이 하락 추세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 지금 이거는 분봉입니다. 5분봉이에요, 5분봉. 단기적으로 이 빠지고 있는 이런 하락 추세를 이런 하락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딱 반등을 하고 다시 재차 쭉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돼가지고 그 브로드컴 실적 발표되고 나서 여기 있던 주가는 지금 아래쪽으로 쭉 밀려서 질질질질질 아래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어쨌든 뭐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어쨌든 이런 이평선들을 이렇게 위쪽으로 좀 이렇게 좀 각도를 좀 만들어내면서 이 반등을 하려는 일단 그런 의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나스닥 30분 봉인데 어제는 그냥 위아래로 그냥 저항만 테스트한 겁니다. 어제 ADP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18,820인가 정도 되는 자리 지지력이 있거든요. 이 자리 박스권 아래 지지력 확인하고 위쪽에 19,110 정도가 어떤 하나의 또 저항입니다. 위쪽 저항 한마디 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지 못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오던 추세선이 있는데 추세선을 좀 지금 깨고 있는 것도 좀 불안한 점이고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러셀 지수도 뭐 그냥 줄줄줄 빠지고 있고 그죠? 경제가 안 좋다, 서비스업만 좋다 이런 모습이니까 좀 안 좋습니다. 채권 시장인데요. 30년물 선물인데 어젯밤 이제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올랐죠. 그죠? 올랐다라는 건 금리가 떨어졌다. 채권이 올랐다라는 거니까 금리가 떨어졌다. 30년물 국채 선물 30분 봉. 예. 어젯밤 지표 발표되고 나서 금리가 떨어졌다가 그 서비스업 지표 발표되고 나서 다시 올랐다가 근데 추세의 힘으로 계속 찔찔찔찔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30년물 국채 선물 기준으로 해서는 이거는 일단 조정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대세 상승으로 갈 모양이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좀 남겨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밤에 고용 지표가 워낙 임팩트가 큰 그런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도 요즘에 주식 시장 못지 않거든요. 채권이 이게 안전자산이다 뭐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계실 수 있지만 요즘은 이게 그 말괄량이 자산 뭐 어떤 약간 문제야 자산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이거 진짜 실제로 내 돈 넣고 보면은 진짜 가슴 떨리는 일이 많거든요. 오늘 밤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긴 윗꼬리 긴 아랫꼬리 이런 것들이 막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현금 비중을 좀 남겨놓으시고 얘가 다시 한번 채권이 폭락을 하더라도 폭락하면은 다시 한번 매수하는 뭐 그런 것들 일단은 뭐 분명히 조정은 끝났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의 생각은 그래요. 야 이쪽 5일선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쪽 지금 이 장대 양봉을 갖고 한 번에 5일선을 안착한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쪽 부근에서 약간 좀 지지력이 좀 허한 게 아니냐. 약간 이쪽 부분에 어떤 지지력을 좀 검증을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밤에 그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시 이 자리에 지지력 이런 걸 테스트하러 그래도 잠시나마 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 가까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갭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 좀 현금에 어느 정도 좀 현금을 좀 남겨 놓으셔야지 뭐 기회를 잡든 위기에 대응을 하든지 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권 시장도 예전의 채권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하도 투기적이라서. 그리고 어젯밤 달러는 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로화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외환 시장은 좀 혼조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뭐 구리 가격은 뭐 찔끔 오르긴 했는데 뭐 일단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게 올라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 국제유가도 찔찔찔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뭐 경제가 안 좋다 뭐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원자재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달러가 약하면서 원자재들이 좀 빠지는 게 원자재들의 하락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원자재들도 그러니까 이도저도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뭐 달러가 약해서 원자재들이 뭐 올라간다라는 요인보다는 지금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구리라든가 뭐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들은 조금 일단 좀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주식시장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위험자산이라는 그런 어떤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은 원자재도 위험자산이고 주식도 위험자산이거든요. 이런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쨌든 원자재도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시는 게 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려봤고, 참고로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지금 오늘 밤에 만약에 이제 고용지표로 인해서 얘가 급속히 뭐 시장이 다시 뭐 급등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그래도 어떤 이 지난번 축축축 아래쪽으로 처지던 이거를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영부영 하면은 그냥 다음 주 지나고 그럼 바로 추석이에요. 추석이 네, 그죠. 16일, 17일, 18일 어쨌든 우리는 9월 세 번째 주에 많이 쉬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한국 증시는 어영부영 하면은 이 추석 이후에나 그나마 어떤 반등이나 이런 거를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그죠. 이 뭐 제가 뭐 그래도 어떤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라든가 그런 거를 좀 안정적으로 확인하려면 뭐라 말씀드리죠? 5일선을 좀 올라타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일단 뭐 나스닥 기준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 지금 5일선의 기울기조차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30분 봉에서 본 5일선이 241선에 해당하거든요. 요거거든요. 진한 주황색 선이 이제 5일선에 해당하는 건데, 분봉에서 본 5일선에 해당하는 그 라인인데, 이게 중요한 라인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8월 5일 날에 폭락하던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쭉 하락하던 이 하락의 기울기를 극복하고 여기서 얘가 이게 다시 돌려 세우는 데까지, 5일선이 다시 우상향으로 돌려 세우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고요. 뭐 최소 뭐 한 거의 일주일 그냥 날려 먹었죠. 지금도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지표에 따라서 이런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최소한 단기 바닥을 만들고 우리가 뭐 다시 뭐 하락이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뭐 그래서 뭔가 뭐 주식을 사보고 싶다 그러려면 최소한 이제 이런 기울기들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울기들이 지금도 어쨌든 심각하게 이게 5일선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매도세가 좀 짱짱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어쨌든 좀 이래저래 증시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안 그래도 오늘 며칠인가 싶어서 달력을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음 주 하고 나면 추석 연휴라 갖고 한국은 쭉 쉬어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추석 연휴에 FOMC 회의도 있고 그 추석 연휴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인하 첫 번째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뭐 어떤 회복을 기대하는 거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는 조금 더 회복을 미국 증시는 회복이 그나마 좀 빠를지도 모릅니다. FOMC라든가 이런 게 껴있어서. 근데 한국은 FOMC 이런 거 영향을 뒤늦게 받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껴가지고, 그렇다면 어쨌든 한국 증시의 회복은 굉장히 좀 늦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미국 증시도 이번 주는 그냥 이렇게 좀 비리비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도 일단 뭐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요. 이게 어떤 방향성을 확 틀어내는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 뭐 그런 걸 확인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냥 힘이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축축축 계속해서 처지는 좀 그런 그림이라서 아직까지 단기 바닥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런 점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위에서 무거운 선들을 이렇게 꾹꾹꾹 내리 누르고 있어가지고, 뭐 물론 오늘 이제 밤에 이제 지표 발표가 되니까 뭐 오늘 한국 증시도 좀 혼조할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 오늘 밤 그래도 오늘 한국 증시가 잘 버틸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무거운 선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조금 좀 한국 증시도 어쨌든 회복이 좀 오래 걸릴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냥 지켜나 보시는, 그냥 관망이나 하시는 게 당분간, 그죠? 거의 추석 연휴까지 그냥 쭉 관망이나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단기 매매, 단타가 가능하신 분들은 열심히 반등시 매도 전략, 튀어오르면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단기 바닥도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게 보편적인 막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매매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그 매매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쨌든 계속 관망을 좀 오랫동안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찔찔찔 빠질 때마다 하방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는 게 그게 이제 정석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